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FRM 시험에서는 파트 1이 모두 4과목이 있어요. 파트 2는 6과목을 칩니다. 파트 1 4과목에서 그 2과목을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고, 제가 파트 1에서 절반을 담당하고 있어요. 과목의 절반을. 배점 50%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파트 2에서도 배점 50%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FRM을 공부하시는 동안은 그냥 저를 무슨 담임 선생님 보듯이 계속 이렇게 보시게 될 거예요. 별로 재미없겠죠? 강의가. 자, 이게 공부하셔야 될 시간은요, 여기 시간, 총 교육 시간이 보니까 파트 1과 관련해서, FRM 파트 1, 129시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시간표에 나와 있는 게. 129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9시간에 끝나지 않고, 보강들이 있어요, 보강들. 왜냐하면, 이 시간 내에 강의를 끝내려고 하게 되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해야 되는 그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모두 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하면 8분에 끝나야 되거든요. 8분에 never ever 안 끝나요. 절대로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 또는 플러스 2 정도로요. 3시간 또는 6시간이 그냥 항상 기본으로 붙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이걸 다 끝내자, 24시간 만에 끝내자 이러기에는 내용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밖에서 배추를 이렇게 캐와가지고 배추에 고춧가루 뿌리게 되면 김치가 돼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24시간의 시간 동안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저랑 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점점점 저한테 물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시간 수가 129시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아마 파트 1만 따지더라도 한 140시간, 145시간 이 정도 될 텐데 145시간, 한 150시간, 넉넉 잡아서 150시간이라고 보자고요. 자, 150시간을 한 번만 드는데 150시간 걸립니다. 하루에 1시간씩 들으면 며칠 걸리겠습니까? 150일 걸릴 거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씩 듣게 되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2시간씩 들어도 75일이 걸립니다. 거의 2달 반 가까이 시간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들어야 된다고요. 그것도 한 번 딱 듣는데요. 근데 한 번 들어서는 이해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최소한 들어야 될 텐데 2번 듣게 되면 거의 한 300시간, 사실은 강의만 300시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의만 300시간 들으려고 하게 되면 시험 치실 때 한 6개월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파트 1을 갖다가 자신 있게 내가 볼 수 있다 이러려면 한 6개월 공부하게 되면 아주 자신 있게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짧게 하시는 분들은 뭐 2달 만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보편적이진 않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1%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그냥 평균에 불과하고 평균보다는 조금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분이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300시간 정도는 여기 투자를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300시간 투자하는 게 만만치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1년이라는 그런 타임 호라이즌 내에 시험 파트 1, 파트 2 다 합격하고 싶잖아요. 그럼 6개월씩 쪼개가지고 처음 6개월은 파트 1, 두 번째 6개월은 파트 2 이렇게 합격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6개월을 해봤자 날짜로 보면 180일밖에 안 됩니다. 180일 동안에 320시간을 내가 커버하겠다. 하루에 몇 시간씩 봐야 될까요? 하루 2시간씩은 최소한 봐야 된다고요. 근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 2시간씩 볼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도 몰아서 보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시험이 아주 좀 하여튼 이거 공부하는 동안은 그냥 여기에다가 내가 전부 다 몰입을 하겠다 이렇게 실제로 투입을 하셔야 나중에 시험장에 갈 때 그래도 자신 있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과목들이 지금 파트 1 과목만 잠깐 보세요. 파트 1의 과목 여기 이제 시간표 나눠진 거 보면 파트 1의 과목들이 있는데 파트 1을 합격을 해야 파트 2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파트 1을 파트 1의 이 과목들을 보시게 되면 마켓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오퍼레이션 리스크, 리쿼트 리스크 말 한마디도 없죠. 그러니까 이 파트 1은 파트 2가 사실은 진짜고 파트 2는 전문 분야별로 마켓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리쿼트 리스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파트 1은 그 파트 2를 가기 위한 베이직입니다. 근데 파트 2를 가기 위한 베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파트 1이 파트 2를 가기 위한 베이직인데 그 중에서도 보면 제가 하는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죠. 이건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기초잖아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노벨 경제학상 이론을 몇 개를 다룹니다. 무슨 기초에서 노벨 경제학상 이론을 다뤄요? 근데 거기서 다룬다고요. 거기다가 굉장히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실패 사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파운데이션이 아닌 거예요. 뭔가 좀 많이 알아야만이 뭔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말로는 그냥 파운데이션이니까 기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파운데이션으로 이 과목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얘가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다른 과목으로 가지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딱 보게 되면요. 아, 이거는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지. 이건 이거하고 나중에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가지치기가 돼야 되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과목입니다. 시작할 때는 쉽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운 내용이고 나중에 무게감이 점점 느껴지는 과목이에요. 하지만 이제 시험에서는요, 또 점수는 또 좋게 나옵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시게 되면, 공부하시게 되면 그래도 가성비가 꽤 있는 편에 속하는 과목이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어쨌든 요게 다른 과목을 가기 위한 허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잘 해놓게 되면 나중에 다른 과목들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FRM 시험은요, 이런 게 없어요. 파트 1 시험을 4시간 봅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4시간을 보는데 그 4시간 동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파트 1 시험에. 그러니까 4시간이면 사륙입수 240분이잖아요. 240분 동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한 문제당 보는 게 있잖아요. 2분 남짓 합니다. 자, 2분 남짓 한 시간 동안에 문제를 딱 풀어야 되는데 대부분 FRM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무슨 걱정을 하는 거냐면 이거 굉장히 컴퓨테이셔널리 인텐시브 하지 않을까,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많이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 공식들을 보게 되면 이 공식 자체가 결국은 계산을 하기 위한 공식이니까 공식을 이해 자체도 못하는데 계산할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되게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계산의 비중은 그렇게 안 높아요. 많아야 한 3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70%는 거의 말로 나오는 거에 워디합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거는 계산 문제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 계산 문제는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워디하게 나오는 거에서 이제 틀려요. 말로 나오는 거에서. 그리고 보기가 A, B, C, D 사지선당이란 말이죠. 그 사지선당에서 한 문제당 한 2분에 제가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한번 리뷰해 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문제당 절대로 2분을 넘기면 안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2분 만에 풀리질 않는 거예요. 말로 되었으니까 쉽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로 된 거에서 대부분이 다 틀립니다.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근데 그 말로 돼 있는 게 보면 확실한 이론적인 이해를 잘 해서 공식을 이해를 잘해서 그 공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게 말로서 뭔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공식의 과정을 이해를 못하거나 공식 자체가 해석이 안 되게 되면 그걸 말로서 풀어놓은 걸 갖다가 풀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시험이 생각보다는 우리 같은 한국인들한테 랭귀지 베리어가 있는 우리 같은 한국인들한테는 되게 불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번 제가 반복을 해가지고 확실한 개념을 자기 걸로 잡지 않게 되면 시험장에 가가지고 계속 그 문제에 발목을 잡힌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그때 말씀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FRM 시험이 저보고 다시 시험을 보라고 해도 자신 있게 나 다 시험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확신을 못 하겠다고요. 그런 게 이 시험은 나중에 그 시험 문제를 보러 가시게 시험 치러 가시게 되면 만약에 이제 공부하신다고 하면 문제를 정답을 찾는 시험이 아니에요. 얘는 제가 정의하기로는 FRM 시험은 정답을 찾는 시험이 아니다. 정답을 찾는 거는 계산 문제만 정답을 찾습니다. 계산 문제는 정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 답이 안 나오게 되면 틀린 거니까. 나머지 그럼 70%는 뭐니? 나머지 70%는 답이 아닌 걸 골라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다 보게 되면요, 보기가 A, B, C, D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는요 확실하게 이건 답이 아니야. 근데 그 2개가 보면 이게 답인 것 같고 저게 답인 것 같고 그렇게 딱 문제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쓰는 방법이 하는 게 우리는 process of elimination이라고 하는데 제거의 법칙이에요. 제거의 법칙.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답을 골라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리 째려봐도 둘 중에 하나 답인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그때는 과감히 찍고 넘어갑니다. 아니 거기서 더 시간 보내봤자 몰라요. 진짜 답이 뭔지를. 그러니까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한 2개만 딱 발라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2개 남은 거에다가 확률에 배팅한다고요. 그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고 그래서 다른 문제를 갖다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갖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답 안 나와요. 계산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계산 문제는 틀리면 안 돼. 틀릴 수가 없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요, 확실하게 딱 맞게끔 계속 강의를 합니다. 이거는 틀리면 안 되라고. 그래서 또 공식도 보게 되면 웬만큼은 유도를 해드립니다.
공식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공식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공식 당신 한번 해석해봐. 진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공식이 이해가 된 거라서. 그러면 이해된 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자. 그것 때문에 계산하는 문제. 그런 것들은 거의 안 틀리게끔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말로 되는 게 문제인데 그 말로 나오는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process of elimination이에요. 아니더라고 생각되는 거 골라낸다. 한 2개는 골라낸다. 나머지 2개 남는다. 그 중에서 과감히 찍는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렇게 해야 그래도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게 돼요.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또 합격도 하셨다고요.